1930년 길림 일본 총영사관. 지난달 할빈도리에서 있은 김혁 사건 이후의 사태가 더욱 심상치 않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볼세비크라는 그들의 기관지인데 간도 폭동도 이번에 있은 8.1 폭동도 다 좌경 모험주의적 망동이라고 규탄하고 조선과 중국의 반일연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혁명군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 숫자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김성주 주위에 직결되고 있는 청년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수천 수만의 김혁이가 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 한간에선 길림 바람이 시베리아 바람보다 더 세차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그것은 김성주 세력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종파 사대주의자들이 일으킨 5.30 폭동과 8.1 폭동의 국가로 혁명 조직들은 파괴되었으며 간악한 일제의 대륙 침략 책동은 더욱 노골화되고 반동들의 백색 테러는 우심해졌다. 청년들은 체포 투옥 학살되었으며 거리와 마을들은 불타고 사람들은 놈들의 야수적 만행 앞에서 공포에 떨었다. 하여 우리 혁명은 가련회의에서 명시된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아주 좌절되고 마는가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청년 공산주의자들은 이 준엄한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신동무! 최창걸도 놈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가고 죽이고 김성주가 어디 있는가 하고 대라면서 뭐? 김성주? 고유수 삼광학교. 광수동무! 아니, 왜 돌아왔어? 응? 여보, 한별동무가 해령으로 가는 걸 중지해야겠어. 왜 그러? 거기서도 한별동무를 붙잡겠다고 미쳐 날뛰고 있어. 마구 불을 지르고 잡아 죽이고. 광수동무, 내 조직에 제기하는데 한별동무가 나타나는 걸 언급하도록 결정하죠. 이 테러바람이 좀 잘 때까지 당분간이라도 말이오. 아, 내 말 들었어?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렇게 하기요. 우선 해령으로 떠나지 못하게 해요. 난 가겠어. 좀 쉬어가지. 없어. 자! 어떻게 한다? 길림 교회역에서 떠나겠다고 했지. 혹 내일 아침차로 떠날지도 몰라. 그렇다면 200리 길이지. 인철이. 예. 빨리 마찰 준비하라고. 알았습니다.
벌어졌구나. 친구. 장우라, 야, 이거. 어디 앉았나? 저기 1등 칸으로 가세. 자. 야야야, 비켜. 안녕히 가십시오. 누구요? 유명한 장부자의 아들이요. 심양에 공부하러 가던 길인데 해령에 잠깐 들린다는 말. 그런데 날들어 이 관복을 벗고 자기 집 사병 노릇을 하게 되면 돈을 거부로 주겠다는 게 아니야. 저 해령엔 외놈 영사관이 있는데 아마 영사관 경찰놈들이 돌아칠 거요. 그래도 난 해령에서 내려야. 놈들이 아직은 어림짐작으로 덤비는 눈치니까. 장우라, 신을 바꿔 신기요. 문권이 있어. 만일 경우에 참, 부인은 잘 있어? 여전하오.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날마다 화장을 하고 그저 그러루하게 살아갈 존재니까. 여보, 아내를 그렇게 멸시하는 건 잘못이오. 잘 이끌어 덩지로 만들어야. 고리끼에 어머니를 읽어보지 않았어? 아무것도 모르던 빠웰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상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거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요. 당신의 부인은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도 고운 여성이요.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요. 그 마음을 믿어요. 심야에 가서 공부하고는 어떻게 할 작정이요? 글쎄, 남들은 사선을 해치고 있는데 난 이 꼴이니. 성주, 어떻게 될 것 같소? 뭐요? 반일을 한다던 장장님은 외놈들한테 죽었지. 장개석 국민당은 국공합작을 깨버리고 외놈이 아니라 공산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나서 자란 이 만주의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일제는 만주를 아주 삼켜버리자고 덤벼들 거요. 그게 언제요? 인차요. 지금 심양엔 일본 파쇼두목들이 사우리 몰다하고 날아와선 관동군 우두머리들을 불러넣고는 그 침략 음모를 꾸미고 있어. 노골적이요. 장개석이가 그걸 모를까? 왜 모르겠어. 그놈은 공산당을 치는 것만 도와주면 하랍이라도 내줄 심보니까. 그럴게요. 일본이 육군 강국인데 그놈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만주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내겠소? 당신네 사람인 영독백이 쓴 정혜론을 읽어 못 봤어? 서로서 대를 치고 약한 힘으로 강대한 적을 타승한 내는 역사의 수다오. 해령역. 내가 잘못 봤나?
잘... 장 선생님, 불편한 일이 없으신지요? 혹시 더 요구되신 거라도... 없어. 네, 네, 네. 저... 차형, 참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요. 예. 자, 어서. 예, 좀 앉으십시오. 성주동무를 찾아왔는데 예. 기어이 찾아볼 사람이 있다면서 이 요관을 떠났습니다. 예, 손목을 잡고서 말렸죠. 경찰과 밀정들이 욱실거리는 속으로 어딜 가겠느냐고 그렇게 다잡았는데도 무성에 있는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얼마 동안 피신해 있자고 했는데도 저야 별로 할 일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주야, 내 잘 알지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내 처도 성주라면 아까운 줄 모르고 환대를 했답니다. 성주는 얘기도 재밌게 했고 기타를 잘 타는데 우리 집에 와서 밤 가는 줄 모르고 지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성주는 사람 중에서도 참 사람이죠. 나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 깊고 눈물이 많고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려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 어머니는 말한답니다. 우리 아버지도 부자지만 김성주라면 도와 나설 사람입니다. 차형, 이번 일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절 원망 마십시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실 테지만 김성주 동무는 우리 혁명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나도 그의 친구 된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신봉자라도 되고요. 덥고 말고요. 그렇지 않아도 무기를 구입할 자금을 좀 마련해보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해결해보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군아 동지. 너무 걱정 마십시오. 나한테 꼭 연락이 올 테니 만나게 될 겁니다. 저 신동무가 한별 동지, 신동무. 김일성 동지, 한별 동지. 동무들이 보고 싶었어. 신동무. 한별 동지,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험한 곳으로 신동무. 눈물을 거둬. 우리 해룡지부 조직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들은 다 체포되었고 많은 동무들이 무참하게 학살되었습니다. 간악한 놈들은 며칠 전에 위원장 동무를 끌어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한길 동지, 가는 곳마다 살육이 벌어지고 피바다에 잠겨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슬픈 소식들을 다 들었어. 그러나 우린 울고만 있을 수 없어. 도기 신동무는 여기에 남은 단 한 사람의 조직위원이요.
희생된 동지들의 복수를 위해서도 그렇고 혁명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조직을 복구해야. 예. 신당문은 이제부터 여기를 책임지고 조직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반제 청년 동맹원들뿐 아니라 다른 군중 조직들도 활동을 계속하게끔 밀어주어야. 예. 동무들, 대중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우리를 도와주던 그들이 지금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 군중을 깨우쳐주고 승리의 신심을 안겨줄 사람들은 우리들밖에 없어. 우리들의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소? 종파 사대주의자들이여, 민족주의자들이여.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얼서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 속에 들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각성시켜 혁명의 주인으로 되게 만드는 것이 혁명 사업이요.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 우리 투쟁의 승리의 열쇠도 바로 구석에 있어. 신동무, 자신이 있어? 자신 있습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자 이 세상에 없어. 우리 구체적인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김혁동무가 남기고 간 혁명가를 부르며 기운을 냅시다. 예. 우리는 우리의 분노 부리요 전세를 맞서는 마치라 신망의 뼈대는 붉은 길이요 외치는 구원은 부대뿐 대물는 소리의 몸이시 우리 두잔에도 넘들아 에헤, 마시지 마오. 술일랑 절대로 마시지 마오. 전국 술값 모두 합해 자녀 교육 시키는데 2분 1전 아껴 쓰자. 이것이 굶주가니 오가자이 여러분네들. 투전놀이 그만하고 화투 치지 말고 나와 같이 굶중 하나 부르면서 지붕이나 잘 여봅시다. 아니 저 사람이 길림의 강동이나 신안튼 마을 그리고 가륜과 고요수를 꾸린 것처럼 이제 오가자 마을을 혁명천으로 꾸리는 것은 큰 의의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렇소? 여기에서의 사업 경험을 앞으로 동만에 가서 일반화하게 된답니다. 알겠소. 그게 앞으로 우리들이 크게 전개하게 될 무장투쟁의 군중적 기반을 닦는 거요. 차 선생님은 한별 동지를 만나러 해롱으로 떠났어요. 뭐? 해령으로? 한별동 놈들이 뒤따르는 게 아니오. 일 없어. 마음을 푹 넣었어. 앞으로 유격대 지휘관 노릇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겠어. 적들은 첫째로 우리를 무서워하고, 둘째로 숲을 무서워하고, 셋째는 밤을 무서워. 알겠어? 몹시 괴로운 모양이구만. 내 발로 걸어가겠소. 눈먼 총알에 맞아 이 꼴이 됐으니 이거야 어디 화가 나서. 어서 비기나. 자, 빨리 가기요. 더 움직여선 안 되겠어. 피가 또 흐르는 내 인가를 찾아보고 오겠어. 어쨌든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삼천리 강산을 아니 여기에 마을이 있는가 보군. 있어. 그런데 왜 그러? 내 너무 반가워서 그러. 자, 빨리 가게요. 예. 자, 여기. 참차동 알고 지내요. 나이는 나와 동갑인데 성은 홍이고 이름은 시월바오요. 이 친구를 못 만났더라면 오늘 큰 고생을 할 뻔했어. 고맙소, 홍동무. 악수는 할 줄 몰라도 인정이 깊고 별지간이 다 있어. 한데 손금을 보고 앞으로 큰 부자가 되겠다는 거요. 그거 참 신통이도 마치는데. 야, 이거 고들이 차구나. 불 좀 뗄까? 자동 도와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 한별동무를 보위한다고 하면서. 걱정 마오. 동무가 맡은 교화에는 내가 가겠어. 그건 안 돼요. 한별동무는 당분간 은신에 있어야. 그건 무슨 소리요? 간도에도 가고 할빈에도 가야 하겠기에 교화에 들리자는 건데. 그건 내 개인적 공부가 아니라 조직에서 결정할 문제요. 그래서 몇 병일을 찾아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동무, 제발 나를 조직의 결정을 어기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 아 그래, 김송주가 이런 때 골방에 들어앉아 지내야 옳겠어? 글쎄, 내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적인 말을 해야겠는데, 그 결정은 목숨 걸고 조선혁명을 지키자고 하는 전체 동지들의 의사요. 그걸 이해해줘야겠어. 광수동무, 내 말을 좀 들어보. 투도 조직에서부터 카룬회의까지 풍파사 나온 바닷길에서 천신만과여 하나의 쪽배를 모아 겨우 닻을 올린 우리 혁명이요. 그런데 지금 암초에 부딪혔어. 우리의 조직들이 파괴되고 있단 말이오. 나를 지도자라고들 하면서 그래 나더러 침몰되고 있는 혁명을 보고만 있으란 말이오. 나의 생명은 혁명이요. 혁명을 떠나서 내 어떻게 살라고 그러. 나도 조선혁명을 지키자고 하는 청년혁명가요. 한별동, 자꾸 내 말문이 막히게 그러지 마. 내 진심으로 식토정하는데 제발 우리 말을 들어줘. 까놓고 말해서 한별이 없는 조선혁명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 그걸 생각했죠. 그래도 내가 나이도 버구인데 나 많은 사람의 대접도 해줘야지. 안 그랬어? 정말 부탁이요. 걱정 마오. 자, 좀 눕소. 동갑이, 예. 그럼 내 약을 구해오겠어. 나하고 같이 가자고. 예. 자, 한별, 내 한별 동지의 품이 아니었더라. 그는 죽음을 이기는 참사랑을 깨우쳐준 나의 마음의 스승이다. 만났다가 헤어지는 인생길에서 한 번 만나면 다시는 헤어질 수 없는 인간의 진정을 나의 가슴에 심어준 스승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자던 게 있는데 뭐요? 성주동무가 항상 마음 깊이 새겨두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좌우명이라 할까? 그게 뭐요? 좌우명 말이요? 글쎄, 뭐라고 할까?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살펴보고 있느라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니까 인간이 못해낼 일이 없고 사람들이 평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깊이 느끼게 돼요. 나의 좌우명이란 게 그 인간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라고 할까? 우선 자기 인민을 알아야 하며 제 나라 조선을 알아야 한다는 거요. 조선을 알아야 한다. 차동무,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을 키우는 데서 매우 엄격하여서 내 12살 때 압록강 건너 중국 땅 팔도구에서 소학교를 다니다가 겨울날에 천리길을 걸어 고향 만경대로 간 일이 있어. 나를 조국으로 도로내보낸 아버지의 뜻이 자기 조국에 대해서 자기 인민,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역사와 문화,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였어. 동갑이가 구해보낸 야규회다. 여기 편지도 있고요. 같이 안 오고 어디에 갔기? 그 편지를 읽어보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집 비워두고 어디 갔소? 송진에 돼지 기름을 섞어 붙이면 좋다고 돼지고기 사려 어덕새벽에 떠났어. 겸사해서 돈벌이 내려간 마다들을 데려갔다고 하더군. 우리 형이요? 돈 벌어와야 장가 든다나요? 차동무, 상처를 다 고치고 거이수로 돌아갈 때 꼭 시월바울을 데리고 가도록 해주시오. 우리 굴을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봅시다. 부탁하오. 그리고 난 교화로 떠나오. 아니, 교화로 가다니. 그쪽은 지금 조선 청년들이 얼지 못하는 곳인데 언제 떠났어? 서로 헤어져서 내가 150리를 걸어왔으니까. 내 이번에 정말 무슨 일을 저질러놨는가? 이 시기 일제 침략자들의 백색 테러와 민족주의 운동자들의 반공 음모에 종파 사대주의자들의 좌파 세력 확장을 위한 간악한 책동까지 겹쳐 조선의 민족 해방 운동 내부는 매우 복잡하였다. 나는 손 목사 선생이 김성주를 두둔해 나서는 게 이해되지 않는군요. 현 선생, 뭘 그리 성급하시게? 아니, 우리 민족주의 운동의 존망에 관한 문제인데도요. 우리들을 규탄한 성도문들은 모두가 성주가 하는 일인 줄 아시면서도 그러시오? 지난해 남만 청청대회 때 일이야. 국민부에서 잘하는 게 아니죠. 손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의장원 의장을 하실 때도 그런 입장이었소? 무슨 말씀인지. 공산주의를 비호하시니 말이죠. 나는 공산주의를 비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이 낳은 인물을 아끼자는 겁니다. 한생을 광복투쟁에 바친 친지의 자제에 대한 의리도 잊지 말아야지요. 한쪽 뺨을 얻어맞고서 다른 쪽 뺨을 맞아내야 되라는 예수의 교리야. 내 어떻게 지키겠소? 위원장, 그래 김성주가 언제 우리 민족주의자들을 배격이라도 했어? 그랬다면야
그렇게 안창호 선생이 길림회와 옥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성주가 그 석방운동에 못 맞추고 나섰겠소? (1930년) 오가자에서 조선혁명군 및 지하혁명 조직 책임자들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소식이 왔어. 김행관 동무가 홍원의 최청관 놈이 밀고에서 잡힌 게 사실이었어. 그놈이 총리부 총관벼슬 할 때 형직 선생님 장례식에 와서 배감들 쓰고 땅을 치며 통곡하댔는데 개 같은 놈. 장거리 민족주의 운동자들이 투항하고 변절하는 게야 추풍의 낙엽이요. 그렇게 겁날 건 없어. 그저 그런 거지. 그리고 파발리 오빠시 순사부장 사살 사건을 주모했다고 자진에 나선 최호일 동무는 고문 치사증에 이르렀고 지금 무서운 고문이 한별동무 삼촌한테 집중되고 있는 모양이요. 김혁이도 백신환이도 갔지. 또 김형근이도 최효일이도. 여보, 한별동무한테 알렸겠지. 교무실에서 만났다는데 면대해 있기가 괴로워서 나오고 말았어. 자, 토의를 계속합시다. 그런데 동만 간도에서 온 동무들이 신심을 잃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서 어중화 동무나 리광 동무들도 성동무와 같은 견해요? 종파들이 일으킨 간도 폭동과 8.1 폭동 효과로 우리 동만이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단 다릅니다. 군중은 야수들이 백색 테러 때문에 떨고 있지. 동무들은 향방 없이 흩어지고 파괴된 조직을 수습하자고 해도 어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오중하나 리광이도 제 몸 하나 건사기 힘들게 된 판인데 그래 이번에 성주동제 의견을 잘 듣고 오라고 심심당부했습니다. 여보 성동무, 우는 소리 작자가 죽을 각을 하고 나서야 할 게 아니오. 앞으로 우리 혁명군이 당신네 간도의 기지를 잡고 대판 싸워보자고 해서 여기 모인 건데 그런 소리밖에 못하겠소? 여보, 죽는 걸 겁내는 사람이 어디 있게 큰 소리오. 권총 쳐고 주구 정산이 나고 무기 구입을 돌아다닌 것과는 다르단 말이오. 너무 흥분해서 그러지들 마오. 정세는 주놈하고 혁명이 그대로 자라는가 아니면 된 소리에 아주 시들어버리고 마는가 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때인 것만은 사실이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더 복잡한 사태에 부닥치게 될 거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기어이 카르네에서 내세운 당창건 망침을 실현하고 무장투쟁 노선을 관철해야 하오. 리충락 동무는 죽음을 두려워 말고 나서자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죽어도 꼭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해 놓고 죽어야 할 사람들이요. 정말 비상대책이 있어야겠어. 비상대책이. 차광수 동무, 그 비상대책이 뭐겠소? 글쎄, 한별동무, 국제당 순시원이 우릴 찾고 있다는데 나중에 그 문제도 토의합시다. 이러한 때 의전은 죽음이요. 남들은 아무도 우리를 구하지 못할 거요. 아니, 그 순시원의 행처를 빨리 알아내서 국제당에 우리의 형편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특별대책이 아니겠소. 왜냐하면 여보, 비상대책이 거기 있는 게 아니오. 동무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발악하는 일제의 백색 테러가 아니라 우리 대우 안에서 신심을 잃고 고독을 느끼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고독하지 않소. 하느님도 제왕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소. 그러면 혁명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군중 인민대중의 힘을 조직동원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비상대책이요. 우리는 인민들을 믿고 인민들이 또한 우리를 믿어주면 돼요. 다른 길은 없어. 조직을 복구하고 군중을 각성시켜 그들을 조국 광복의 성전으로 떨쳐나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고화된 대중적 기반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1, 2년 내에 일제 침략자들을 족치는 본격적인 유격 전쟁을 벌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 성동우, 락신마, 간도의 군중은 놔둬. 내 이번에 교와 도나로에서 화령에도 연길에도 갔댔고 국내 온송따에도 가봤어. 절대 고독하지 않았어. 조선인민에겐 힘이 있어. 불패의 힘이 있어. 김일성 동지, 이 차광수는 앞으로 혁명 조직 앞에서 심각한 자기 검토를 하렵니다. 나 자신이 인민의 힘을 믿지 못하고 신심을 잃었으며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고 동요화됐습니다. 엄한 책벌을 주십시오. 옳소. 차광수 동무가 우리 모두의 심정을 대변했다고 생각하오. 어떠소, 동무들? 그 어디에 있느냐 하나 거천만 힘이 될지 업체의 샀을 뿐으리 교리의 삶을 위해 인간의 선언을 위해 역사의 가치를 열어다 혁명 상처는 어떠하세요? 이젠 아무 일도 없어. 그래요. 내 시올바오를 데려오지 못한 데 대해서 한별동무는 몹시 서운해하더라면서. 그러신가 봐요. 버거푸시다면서. 참, 그 동무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했다죠? 마음 좋은 아주머니인데 그 일에 대해서는 말이 들지 않더군. 저 길림의 손목사 선생님이 한별동지께 은밀히 신호해온 일이 있어요. 총독부의 정탐들이 제만조선인 자치권 문제를 내걸고 국민부의 현무관을 꿰이는 기미가 보이는데 그를 주의하라고요. 한별동지는 말씀하시길 독립군을 외놈이 마수에 넘기는가 그들이 반일투쟁을 계속하게끔 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이니 곧 놈들이 음모의 내막을 알아낼 대책을 세우라고 하시더군요. 알겠어. 그 내막을 알아내자면 할빈 조직에 의거해야겠구만. 총독부 정탐본부가 심양과 거기에 있으니까. 어떻소? 정해동무가 이번에 박도범놈과 같이 공작해보. 내 한별동무와 다시 토해보겠어. 자 그럼 누구신데요? 국제당 순시원 동지요. 성파동 내 말 좀 듣소. 지난해
진덕수를 제명해버린 중국 땅에서는 지금 리립삼 노선을 거부해 나섰어. 네, 이 말을 왜 하는가? 당재건 활동에서 우리 화요파의 업적도 그와 같이 거부당할 위험성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요. 순시현 동지의 의견이 그렇습니까? 내 말을 마저 듣소. 그는 정형요에만 한다면서 결론적인 의견을 내는 걸 삼가하고 있는데 조선 혁명군의 활동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노만. 문제는 5.30 폭동과 국제반전 이래 일으킨 8.1 폭동에 대한 평가에서 국제당의 견해를 달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요. 아니, 달리하다니요. 가만히 있어. 그 폭동을 가리켜 종파 사대주의 분자들이 일으킨 좌경 모험주의적 망동이라고 반대 선전을 들이대고 있는 게 누구들이요? 자, 이것이 차광수패가 그렇게 고화되고 있는 볼셰비크요. 알만합니다. 순시원들도 그쪽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거죠. 송파동무, 우리는 희생을 무릅쓰고 써봤소. 가시던 불을 해치고 온 우리 화요파요. 우리가 창건하는 당을 애매히 빼앗고 끝내 말아먹더니 오늘은 혈전 만리의 당재건이 로정해서 우리가 피투성이 된 채로 아주 쓰러지고 마는가? 아니면 만난을 이겨내고 살아나는가 하는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됐소. 송파군, 난 군을 믿어왔어.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송파군, 문제는 김성주의 존재요. 우리 화요파의 숨통을 조이는 것도 바로 그 인물이요. 송파군은 차강수와 친지간이니 그한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하늘이 주는 기회를 택해보. 순시원도 그를 찾고 있으니 불온간 국제당에서도 그를 인정하게 될 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아갈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이. 송파군은 하늘이 주는 기회를 택해보. 은주야, 이 오빠를 원망하지 마라. 난 널 사랑했다. 그러나 넌 날 이해하지 못하고 가버렸구나. 사람이 저마다 생각이 가게 한대. 네가 싫어하는 과정이란 불가피하게 있게 되는 거다. 나도 오지 막수주의를 위해 한 생을 바치려고 할 뿐이다. 임채옥일 알지? 은주 동부가 미술품 상점 점원으로 데리고 있던 처녀 말이오. 놈들이 그를 체포했다가 내놓고는 미행을 붙였어. 그 미행자가 다케다 스파이망 두목놈의 신복이오. 봉천에다가 기지를 둔 후쿠시마 정탐과도 연계가 있는 놈이고. 그 놈을 사로잡으면
여진통을 알겠구만. 저 여자의 아버지가 짜리군대 대좌까지 하던 사람인데 대련에 있는 일본군 장교들을 끼고 무기 장사를 하고. 든든한 무기 창고를 잡았군 그래. 그것도 러시아 여인 곁에서 통역 노릇을 하게 됐으니 말이오. 문일과이가 역시 수완가란 말이야. 광수동무, 난 화여파와는 아주 결별해 버렸어. 그래놓고 나니 자연히 광수동무 생각이 나서. 여보, 누이 동생 서른주가 어떻게 최후를 마쳤는지 알긴 하고 돌아다니요? 알지 않고 김혁군과의 관계도 잘 알고 내 이제까지 할빈이 있었으니까. 김혁의 친구를 상해에서 테러한 게 송파라면서? 무슨 소리요 그게? 내 말 좀 들어보. 동경 시절에 우리는 술도 같이 마시면서 객석은 혈기도 부리며 말 공부도 하고 때로 자네 신세도 졌고 가깝게 지냈다고 할까. 그러나 가는 길은 같지 않았어. 오늘은 같이 싸우자고 불온 전례하고 친구를 찾아온 날세. 왜 자꾸 그러나? 정말 섭섭하네. 섭섭해. 글쎄 정같이 일할 생각이라면 반대는 안 하겠는데 나는 원래 파쟁꾼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 3살적 버릇이 8가지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건 고쳐진다는 말이 아니라 종래 고치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이니. 글쎄 나야 오늘 개자식이라고 해도 고맙다고 해야지. 그러나 앞으로 오늘 일을 후회할 날이 있을 거네. 차동무, 김성주 동지를 만나게 해줄 수 없겠어? 일제는 할빈 정탐망을 통하여 국민부를 반일투쟁 대열에서 떼어내려는 책동을 꾀하고 있었다. 공작조는 그 음모 내막을 알아내기 위하여 정탐두목인 다케다를 은밀한 곳으로 유인해낼 작전을 하고 그의 신복인 밀정 유관놈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더 써라. 다게다가 믿을 수 있게끔 소개신도 요구대로 다 쓰질 않았어. 그것만으로는 안 돼. 너희들이 음모하고 있는 내막들도 있겠고. 난 그런 건 모르. 어서 써라. 난 그런 건 모른다질 않소. 가련한 인생이로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네 놈들도 지난 여름 김혁이가 죽는 걸 구경했겠구나. 그게 대장부야. 죽은 노릇하는 주제에 사나이의 체면이라. 그래, 목숨은 살려주겠소. 우린 거짓말을 안 한다. 다 쓴 다음에 말해주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뽑아먹고 죽이자는 속심이지. 그 어림짐작이 비슷해.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예? 그러면 아는 걸 다 쓰겠소. 예? 봉천에 있으면서 독립군의 마술을 뻗치고 있는 후쿠시마 정탐의 내막을 아는 대로 써라. 예. 넌 다케다와 그놈 새에서 연락원 노릇도 했으니까.
탁계다 놈이 2층에 있어요. 관동군 대전놈도 함께 와 있는데 주의하세요. 이건 유가놈이 쓴 소개신이 그놈이 깊은 내막까진 잘 모르고 있으니 꼭 탁계다 놈을 데려내와야 한다고 했어요. 알겠어. 빨리 피어. 내일 밤 성터에서 기다리겠어요. 저 타케다 선생님 손님이 누구냐? 어서 드세요. 저 유 선생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유 선생님이 편지입니다. 혁명군 아지트를 찾았다. 찾은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기 소개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보다 시간을 지켜야 후쿠시마시한테 선수를 뺏기지 않을 겁니다. 그게 사실인가? 그럼 전 가보랍니까? 아마 직업이 고약해 와서 그럼 실례하겠어. 이리하여 할빈 공작조는 일제 정탐 두목인 다케다와 현가 사이에 꾸며진 음모의 내막을 알아냄으로써 반일 투쟁 대열에서 민족주의 세력을 떼내려던 놈들의 작동을 제때 분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하여 일제는 할빈 일대에 삼엄한 경계망을 펴고 거리와 골목들을 수색하던 끝에 공작조의 발자취를 따라 성터까지 이르게 되었다. 동지들 용서하세요. 마지막 단어리 그만.
정해동무, 정해동무. 우리 할빈 조직에서 어떻게 하나 구출해내도록 애써보겠소. 쉬운 일이 아니오.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 최선을. 그런데 더범동문 어디 갔어? 한별동무 앞에 나타날 면목이 없다고 어디 갔는지. 그야 우리보다도 더범동무가 어죽할 테요. 난 오히려 그를 어떻게 위로했으면 좋을지 걱정이오. 문일광 동무도 그들 사이가 어떻다는 걸 알지? 장문화 동무가 왔어. 성주동. 아, 장동, 먼 길을 찾아왔다. 맞다. 장우라 선생은 이제부터 우리 삼광학교 고등과에서 세계 역사와 중국어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선생은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의 공동의 원수인 일제 침략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손잡고 싸우려고 거액의 돈을 내어 많은 무기를 구해가지고 조선혁명군을 찾아왔습니다. 장우라 동지는 자기의 조국 중국혁명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전 세계 피약박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나선 국제주의 투사입니다. 학생 동무들, 우리의 혁명 동지인 장우라 선생을 열렬히 환영합시다. 차광수 동리의 사격술도 좀 구경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진짜 실력 시위를 좀 해야겠군. 그새 꽤 늘었군 그래. 그만하면 참모장 자격이 있어. 나도 한번 쏴볼까? 자, 어서. 미탄데. 도범동무, 너무 그러지 마. 이야긴 다 들었어. 그런대로 여성을 보내놓고선 오늘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있는 우리가 오히려 동무를 보기가 부끄럽소. 도범동무가 신중히 조직에 제기하는 문제가 있는데 정예동무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만일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 혁명군의 참모부를 여기서 옮겼으면 하는 건데 한별동무가 오가자에 출입하는 것도 당분간은 삼가하는 게 좋겠고. 차동무의 의견도 그렇다는 거요?
서정의 동무는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우리를 지켜줄 혁명 동지요. 그런데 나더러 그를 믿지 말라고 권하는 거요. 그래, 고해수에서 이동하고 오가자를 떠나 어디로 간단 말이오. 그렇게 힘써 끓여놓은 곳인데. 더범동무는 서정의 동무에 뭘 보고 그를 사랑했소? 믿는 것도 없이 사랑했소? 저 오늘 제기한 건 그렇게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보, 변명하지 마오. 만약 더범동무가 적들에게 잡혔다면 어떻소? 자신을 믿소? 그래도 내가 혁명기지를 옮겨야 하겠소? 한별동무 그러고 보니 차광수 동무의 견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소. 삼가덕의 시월바우는 왜 데리고 들어가냈소? 한별동무 그거야 인간해야지. 그 동무의 어머니가 얼마나 반대했다고. 아들이 혁명가로 자라는 걸 반대할 어머니는 조선에 없어. 그건 우리나라 여성들을 모르고 하는 말이오. 혁명을 지도할 우리들인데 겉과 속을 구분해봐야지. 차광수까지 그러지 마. 함께 사선을 몇몇 거비를 넘어왔기에 그러. 사람을 믿자고 하는 게 돈밖에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같자는 백만장자들을 믿자는 게 절대로 아니오. 조선인민을 믿자는 거야. 차동무, 내 말을 좀 똑똑히 듣소. 조선인민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필승의 신념을 다진 우리들이요. 거기에서 위대한 힘을 본 것이 우리의 창조성이었소. 우리는 모든 비결을 그 속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조선의 새 공산주의자들이요. 우리가 혁명 동지를 사랑한다면 그를 믿어야 하오. 우리가 인민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믿어야 하오. 도범이 좋아하는 농마국수, 도투바오가 늘 말하는 조선 탁백이요. 자, 들자. 도범이 들라. 대장부의 인생길에 갈지자도 있고 고든정자도 있는 거지. 뭘 그래? 내 좀 할 말이 있어. 어젯밤 한별동무는 국내로 떠나가는 동무들을 만나 도범동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말하더군. 가장 중요한 게 군중과 동지에 대한 믿음이라고. 오늘 조성된 혁명의 난국을 뚫고 나가자고 해도 군중을 믿고 그 힘에 의거해서 동지들이 서로 마음과 마음들이 굳게 이어지고 그 믿음이 자신을 믿듯이 돼야 한다고 말이오. 물론 도범동무가 제기한 문제는 지하 활동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한별동무가 왜 그렇게까지 노해서 말했겠어? 나부터도 아직 한별동무의 깊은 생각을 다는 이해 못하고 있어. 김혁동무가 남겨간 수첩이요. 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 너는 김혁, 나는 성주. 김혁이도 한별동무의 동지와 인간에 대한 그 사상을 심장 깊이 새겨 넣었길래서 세상을 향해 민족의 태양 김일성이라고 소리 높이 외치고 우리 곁을 떠난 거예요. 광성모, 여지그 우울에 있은 내가 절장부였어. 난 정의동무가 마지막 탄화를 어떻게 썼는가 그걸 묻고 싶었어. 도범이 한별동무가 뭘 했는지 아나? 서정의 동무와 둘을 나란히 세워 안도 어머님께로 한번 꼭 보내라고 했대는데 도범이를 외툴로 보내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하면서 혁명을 하자고 하니 이런 아픈 마음을 다 참아야만 하는데 장거리를 또 험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정 마음에 걸린다고 하더군. 그럴 까닭이 있네. 할빈 공작에서 입수한 정보인데 국민부 향가가 자항양 군벌과 손잡고 만주의 조선 공산주의 세력을 없애자는 협약이 이루어졌다네. 그리고 총독부가 재만 조선인 자치권 문제를 내걸고 현가를 꿰이는 것 같다던 정보도 사실인 것 같네. 죽일 놈들.
민족이여 독립이여 하고 떠들던 자들이 자기 향락을 위해서는 나라도 곧잘 팔아먹으니까 그런 놈들이 독립군도 외놈들 손에 넘겨줄 수 있지.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될게요. 절대로. 내 말을 마저 듣기에 한별동무는 가뜩이나 현가의 의심을 받고 있는 창거리를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야. 창걸동무 아내가 처다들을 안고 여기로 찾아오겠다는 기별도 왔는데 창거리를 한동안 여기에 남게 해서 아들도 보게 하고 기회를 보아 자기가 가서 국민부 두령들을 만나보겠다는 거요. 뭐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한별동무의 성의를 알지? 기어이 떠날 거요. 대책을 세워야지. 광수, 내 당장 떠나겠어. 내가 맡은 일이니 빨리 가서 끝을 맺어야지. 옳소. 한별동무의 이 지시만은 집행할 수 없을 것 같소. 내 결심도 창걸동무가 곧 떠났으면 하는 거요. 가지가 현무관이 총탄은 내 살가죽을 뚫지 못할 테니 걱정들 말라. 도범이, 우린 한별을 위해서 죽으라면 기꺼이 죽는 거야. 힘을 내라. 걱정도. 내 이제 군중 속에 들어가 병든 마음을 거친 다음 다시금 냅다 밀 땐 롤롱광채의 광수도 도토바우 창거리도 날 당하지 못해. 그래, 냅다면은 도범이가 어디 변할 선가. 창거리 밖에. 내 심장 속에 한별을 간직하겠네. 자, 들자. 야, 도토바우. 그들과 지내 우둔하게 굴다가 싱겁게 쓰러질 수 있어. 걱정 말고 냈다 몰라. 야, 어서. 자, 이리 와. 도범이 잘 가라. 자. 추등엄고 회천고 만작인간 식자이니라. 양세봉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장거리 외적이 침노하여 제나라를 노래할 자유를 잃자 독을 마시고 자결해버린 지사가 있었네. 그 독약 그릇 옆에 써남겼던 시의 한 구절이야. 가을 등잔 밑에 책을 덮고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뒤치 않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끼노라고. 좋은 시네. 그런데 왜 왔나? 저는 참모님을 반일항전에서 영맹을 떨치던 정의부 독립군 중대장 시기부터 존경해 왔으므로 오늘 미구소문이 하는 말입니다. 국민부 현 선생이 외놈들과 내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은 짐작되시는 게 없습니까? 네, 오늘은 참겠네. 그 어른은 우리의 위원장이야. 다시는 함부로 그런 말을 말라고. 제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입뿌리를 주의해야 해. 입이라는 건 생각을 묻어두는 덮개지 말구멍이 아니야. 선생님, 덮개는 제때 열어야 합니다. 위원장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자네 안팎 다른 사람이란 말이 도는데 설마 하니 그렇게 하겠나? 저도 소문 들었습니다. 최창거리가 김성주 패라고 이야기들이 도는가 봅니다. 일구이연 안 하는 게 대장부야. 어서 말해보게. 지당한 말씀입니다. 김성주와는 벌써 화성우습 때부터 나라를 위하여 같이 결사전을 하되 죽어도 무기를 안고 죽자고 맹약한 동무이니 그런 말이 날만합니다. 근데 근간에도 그를 만난 적이 있다던데. 예,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그를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무슨 일로 만났는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부탁을? 독립군이 일제 앞에 투항하지 않도록 잘 싸워달라는 것이고 조국 광복을 이룩하는 날까지 독립군이 혁명군과 공동전선을 취하고 함께 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전 돌아가겠습니다. 가만히 있게. 성주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어른들을 진창에 잡아들여 놓고 마구 짓밟은 사람인데 그의 부탁을 받았다. 을사오족들도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개량주의자들이 또 그번을 따고 있습니다. 전 그의 부탁을 받고 나라를 어떻게 위하겠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만해. 넌 대체 누구냐? 독립군 중대장인 이 최창거리를 몰라서 그렇게 묻습니까? 몰라서 묻는다. 나도 현 선생을 모르겠습니다. 서라! 서라! 서지 못할까? 위원장! 진정하십시오. 양참모는 왜 잠자코 있어? 제목이 있어야 집을 짓겠는데 사내 대장부로 생겨먹은 녀석들은 다 우리 곁을 떠나가니 말입니다. 화성우석에서 공들여 키워낸 청년들도 저 사람마저 가버리면 쭉정이들밖에 남는 게 있어. 그게 다 성주 탓이지. 내 기회를 만들어 성주 그 사람을 만나버리다. 만났댔자 망신이나 당할걸. 장거리 네 놈까지. 자, 한별동무. 최창걸 동무 부인이요. 그렇소? 이 복도의 엄마가 수백리 길을 찾아온 사연은 이제 이렇소.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 남편도 듣자니 큰 대장은 못 돼도 대장은 대장이라는데 독립군의 큰 어른들을 보니까 첩뿐 아니라 첩까지 몇씩 달고 다니면서도 독립운동만 잘하더라. 그런데도 그 녀석은 기다리라는 빚 좋은 말로 한사코 살림을 못한다는 게 될 말이냐? 내 하는 말을 명심해 듣고서 그대로 해라. 네 어떻게 하든지 김성주라는 어른을 꼭 찾아가 뵈라. 그리고 내 딱한 사정을 죄다 말씀드려라. 복동이 아버지가 단단히 신경을 잃었군 그래. 자, 복동아, 내 좀 안아보자. 이제 아버지가 이리로 온다. 네 얼굴을 보고서 거짓말 할 사람이야 세상에 있겠니? 자, 그렇지? 그래. 복동아, 내 얼굴이 소중해서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서 원수들과 싸우는 거란다. 자, 그래서 혁명을 하는 거란다. 자, 차동무, 이 녀석이 내 말을 다 알아듣어. 어이쿠. 자, 복동아, 다 알아들었으면 어머니한테도 내가 이야기해라. 자,
차동무, 웃음이 빗긴 어린이들의 행복한 얼굴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겠소? 우리가 혁명을 왜 하오? 그런데 우리 조선 어린이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어? 누더기를 걸치고 배 걸고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마저 앗아간 죄 많은 놈들을 그냥 둘 수 없어. 아이들의 어머니들에게, 여성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둘씌우고 있는 놈들을 그냥 둘 수 없어. 내 죽더라도 한별 동지랑 계신 동지들이 곁에서 죽을 수 있다. 얼마나 다행하려나. 주인님 계십니까? 누구요? 안녕하십니까? 깨우지 마시오. 그 잠은 저절로 깨놔야 정신이 들 테니까. 할아버지, 전 저지에서 알려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 난 누군가 했더니 얼마나 고생들을 하시오. 정말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우리 동무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천명이지요. 빨리 좀 몰아주세요. 예, 알겠어. 이리야, 저. 와.
어디로 가? 고유수예요. 선생님은요? 나도 거유수에 좀. 그래요? 예. 어서 타세요. 이랴. 참, 새마을에서 야학 선생을 하시게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글쎄, 차강수 동무가 그런 왕청 같은 값을 주곤 한다. 참,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게 그러세요? 모두 중요하다니 떠나기는 하겠는데 내 소원은 가기 전에 김성주 동지를 한번 만나 뵙자는 거요. 그래요? 예. 내 동갑이도 이제 우리가 가는 마을에서 살고 있나요? 거기서도 살고 또 다른 마을에서도 살고 혁명을 하자면 이곳저곳에 많이 돌아다니게 돼요. 그럼 나처럼 다리가 든든해야 되겠군요. 물론이요. 그런데 내 하나 물을 게 있어. 홍동무의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보내는 걸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번엔 왜 응했을까? 선생의 말을 썩 잘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응했겠지요. 그러니 어느 쪽이 어머님의 본심일까? 본심이요? 글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을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홍동무는 글은 몰라도 물기는 화나구만. 염원전은 얕은 데서 찰랑거린 생각이고 이번에는 깊은 마음속에서 솟아오른 진심이었고 정말 나는 홍동무 어머니의 본심을 몰랐댔단 말이오. 자, 어서 가기요. 예. 아니, 차강수 선생님. 아, 지명학교에서 추천되어 온 총각이구만. 그래, 공부는 잘하오? 예. 설성파? 이 사람은 새마을에 가 있을 텐데 누구를 만나러 왔댔어? 혁명군 본부에 알렸어? 예, 혁명군 통과증을 가진 할빈에서 온 여자 손님은 인차 들어가고 그분은 혁명군에 알렸대는데 김성주 선생님께서 곧 들여보내시라는 지시가 나와서. 김성주 선생님이라니. 어저께 오셨습니다. 송파라는 사람이 들어간 지 오래돼요? 좀 전에. 아, 성파동무죠. 이렇게 만나니 반갑소. 우리를 찾아왔었다는 소식을 벌써 들었는데 이래저래 서로 바쁘다나니 이제야 만나게 되는군요. 자, 어서 앉소. 제 인상 안 늦었습니다. 도로도로 돌아치다나니. 새마을에서 공작하게 됐다죠. 예. 떠나기 전에 꼭 만나 뵙고 싶어서. 고맙소. 참 좋은 마을입니다. 나도 몇 번 가봤고 또 김혁동무가 한동안 일하던 것이죠. 제가 가서 꼭 일을 잘 하고서. 말씀을 낮추시오. 나는 아직 젊은 사람이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누이 동생은 참 잘 싸우고 혁명가답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더 잘 돌봐줬더라면 놈들의 음모를 미리 간파하고 불행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던 건데 오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소.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었구려. 정말 고맙소. 길림에서 운주동무를 만났을 때 오빠의 이야기를 많이 하댔습니다. 자기는 파쟁을 반대하지만 잊을 수 없는 오빠라고 간절하게 말하더군요. 그래, 운주동무가 희생된 다음 네, 곰곰이 생각해봤소. 혁명동지의 의리가 뭔가 하고 말이오. 그가 소망하던 대로 꼭 송파동무를 만나서 사상을 같이 하고 생사를 같이 할 동지로 손을 굳게 잡아야 하겠다고. 그래야 운주동무에 대한 동지적 우리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니 마치도 운주동무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소. 김혁이까지 다 살아서 우리 같이 손잡고 혁명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소.
은주야, 내가 죄 많은 놈이었다. 내가 송파동무, 진정하오. 김일성 동지, 전 이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저의 정체는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로 찾아온 목적이 이 중파놈의 새끼! 야, 김희찬이가 시겠지? 그런데 광수, 날 용서해. 용서할 수 없다면 저쪽으로 날 쏘게. 그래도 아무 말이 없겠네. 그러지 마. 송파동무, 일어나오. 뉘우치고 깨달았으면 졌어. 인민을 위해 막수주의에 충실해야지 화요파에 충실해서야 되겠소. 제정신으로 사시오. 그런데 왜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했소? 다 같이 혁명을 하자는 사람들끼리인데 좌파 세력을 위해 그런 짓까지 꾸미다니.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귀중히 여기는 공산주의자들이요.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이 세상 온갖 비인간적인 것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이기도 한 거요. 이 청은 인민을 위해 사람들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기 위해 써야 하는 거요. 자, 동무는 우리를 믿지 못하고 총뿌리까지 들이댔지만 적들에게 잡혔던 한 여동무는 우리를 굳게 믿고 사선을 넘어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소. 그는 동무의 누이 동생과도 친한 사이였댔소. 얼마나 장하오, 얼마나 대조적이오. 광수 동무, 나는 서정의 동무를 만나러 오가자로 떠나겠소. 이번에 삼가닥의 시월바우도 데리고 왔어. 그렇소? 그럼 나의 동갑이와 함께 가볼까? 저 동갑이와 같이 가면 혁명군 대장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던데. 이야, 글쎄, 그 대장님이 오가자에 있으면야. 하늘에서 별이 내렸다는 그분이 바로 유명한 김송주인데 혁명군들은 그 어른을 김일성 장군이라고 부른다. 그 똑똑히 모르겠는데. 이야, 그분을 동갑이가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웃어? 사람들. 우습게 말하니 그러죠. 타고난 말씨요. 참, 내 하늘에서 내렸다는 그 대장 어른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었더니 꼭 동갑이 비슷하다는 거요. 동갑이 차광수 동무 별명이 덜렁강처인데 허풍이 많소. 그러게 내 말을 들어야 와. 이랴!
이렇게 할 줄 알았어. 도범동무가 얼마나 반가워하겠어. 한별 동지. 우리 동무를 살려주신 게 아버님이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백성들 모두가 나라를 찾아주십사 하고 쳐다보는 어른님께서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아버님들의 그 마음, 그 정성에 의지하여 힘을 얻고 싸우는 백성들의 아들들이며 딸들입니다. 황송합니다. 아버님. 자, 들어가십시다. 위원장님, 어서 말하게. 정말 원통합니다. 최창거리가 부대를 데리고 김성주한테로 떠나갔습니다. 응? 최창거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우긴 게 전에였지? 응? 성나가 잡아오지 못할까? 알겠습니다. 야, 사장님, 결판을 내자. 야, 빨리. 서라. 대장, 우리 부대가 김성주한테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오 아니오? 사실이면 어쩔 테요? 말해보라. 내 똑똑히 대답해 줄 테니. 어서 말하라고. 반장, 당신은 눈깔이 먼 애국자였어. 그래 내 그 마음을 믿고 눈을 띄워주려고 했댔는데 친구들, 나는 당신들을 속인 일이 없어. 나는 당신들을 동생처럼 믿어왔고 옳은 길로 이끌어주려고 했을 뿐이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들을 혁명동지로
부르고 싶었을 뿐이요. 친구들, 진정으로 조국 조선을 사랑한다면 김일성 동지를 받들고 싸워야 하오. 당신들이 조선 청년으로서 진정 인간답게 살려거든 김일성 동지를 찾아가야 하오. 내 사랑하는 한별, 이 장거리는 죽지 않소. 죽지 않을 테요.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근도 살 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피어난 꽃은 정성 키운 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새 사랑 주신 거라네. 비가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가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장거리, 장거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장거리. 장거리. 어떻게 된 일이요? 내 손을 이래서 멍청이라고.
광수동무! 청걸동무가 목숨을 잃고도 용서해준 사람들이여. 그러지 마. 정거리. 최청월동무는 조선의 진정한 혁명가로서 당신들에게 생사를 같이 하는 길동무가 되어줘 호소했을 뿐이지 다르게 할 것을 바라지 않았소. 당신들은 자기의 종들을 돌아가지고 마음나는 대로 돌아가시오. 그러나 내 한 가지만 이야기할 게 있어.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싸워서 나라를 찾은 다음 그때 가서는 법을 정하여 죄 많은 짓을 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오. 좀 생각해 보시오. 최창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고 해서 죽어야 하겠는가? 당신들은 주의에 미쳐나서 인간성마저 상실했어. 과연 당신들에게 인간성이 있는가? 저 최창거리의 아들을 좀 보시오. 저 천진한 얼굴을 좀 보시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기 전에 우선 사람을 보아야 하오. 어떻게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혁명을 위해 생사를 같이 하자던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대답해 보시오. 무기를 내주시오. 김성주 선생. 김성주 선생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만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가 까막눈이 돼서 그런 망둥을 보냈습니다. 조국을 찾자 결사의 각오를 하고 나섰던 우리들입니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최창골 대장이 피 흘리고 쓰러지면서 며칠은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도 김성주 선생님을 끝까지 믿고 어디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것이 1931년 초 요하강반에서 있은 일이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한별.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희세의 위인이다. 그는 조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믿고 있다. 이 허물 수 없는 철석의 신념 앞에 천만 사람들이 머리 숙인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역사에도 그런 인물이 기록된 일은 없었다.
나는 이제 그의 위대한 신념을 토양으로 하여 자라날 조선인민의 장엄한 성장의 서사시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인민의 사랑하는 한별, 그는 항일무장투쟁의 봉화를 지펴 올리기 위하여 역사의 땅 간도로 향하였다. 사사기의 조명은